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자, 지난 영상에서 이 재성격의 이 치운에 대해서 일부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 자평진전에서는 이 치운, 즉 어떤 운이 길하고 흉한지를 찾아내는 방법을 치운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취운을 논할 때도 이 제격을, 이 각각의 격을 몇 개의 카테고리로 세분화시켜서 이 각각에 대해서 취운을 논하고 있죠. 그러한 방법론을 그런 방법으로 이 취운을 접근을 해야만 적중률이 높다는 것이죠. 어, 지난 정관기억의 취운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정관격에서는 이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어, 이 정관격도 종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그 각각의 경우에 치운이 다르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 적중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격에서는 이 치운을 7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이 각각에 대해서 이 치운을 설명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아,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제왕 생관의 경우 요거 하나를 설명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제격이 식신의 생을 사용하는 경우죠. 즉 제왕 생관에서는 제격이 정관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고요. 제용 식생에서는 제격이 식신을 상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죠. 이렇게 7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 7개는 이 정관격의 주요 논점에서 이미 모두 설명을 드린 내용들입니다. 아, 정관격의 주요 논점에서는요, 이 7개의 플러스해서 이 2개를 더 설명을 하고 있죠. 즉, 정관이나 칠살이 지지에 있는 경우, 즉 암장대에 있는 경우, 그것과 또 재성격을 포기하고 칠사를 따라가는 그걸 기체 취살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나 오늘 논할 때는 이 7가지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7가지 카테고리를 어떤 원칙에 의해서 분류를 했느냐. 그것은 지난 정광기억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어떤 선생님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느냐 그걸 설명해 주는 선생님이 없죠. 또 그런 책도 없어요. 이것은 소생이 자평진전 원문을 반복적으로 읽어서 소생이 이걸 찾아낸 것입니다. 그 원리는요, 아, 이렇게 천간에 떠 있는 글자를 보는 것이죠. 어, 이게 제왕생간이다. 그러면은 무토가 자월에 가면은 재성격이죠. 적격인데 이렇게 신자합을 하고 신자합을 하면 음양을 포괄을 하기 때문에 임수가 투관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격이자 용신이죠. 격국용신이 임수고요. 제가 왕하죠. 그래서 정관을 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왕 생관이 되는 것이죠. 이 천간 글자를 보면은 이 격이 투관이 투출이 된 거죠. 격 빼고 지금 상신을 찾는 작업들이에요. 상신은 자평진전 2권인가요? 거기서 상신을 찾을 때는 반드시 원국에서만 찾아야 된다. 즉 대운에서 찾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천간은 지지는 원칙적으로 정해서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천간 글자에서 우선적으로 찾죠. 천간 글자는 보니까 이거는 다 용신이죠. 신이고 일간을 그 상신으로 하는 경우는 없죠. 왜 그러느냐면 어, 상신은 자평진전에서 상신은 용신을 그 보필하는
이게 상신이라고 그랬죠. 어, 그 용신을 보필하는 게 상신인데 용신은 원칙적으로 격국과 같죠. 즉 격을 보필하는 자가 상신이에요. 즉 임수를 보필하는 글자가 이 상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신은 그 한 글자가 이 격국을 완성시키는데 성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자가 상신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임수 이렇게 있는 것은 용신이죠. 격국이에요. 격을 완성시키는 글자가 여기서는 정관이 되는 거죠. 일간은 그 상신으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비겁을. 왜 일간과 같은 오행, 이 비겁을 상신으로 사용하지 않느냐? 상신은 격을 완성시키는 글자거든요. 적천수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자평진전의 상신은 적천수식 표현에서는 그게 용신이에요. 용신을 왜 사용을 하느냐? 일간에게 유리하게 하는 글자가 적천수의 용신이거든요. 그걸 자평진전식으로 하면 일간에게 이익을 갖다 주는 그 글자가 상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비겁을 상신으로 삼으면 적천수식으로는 이걸 용신으로 삼으면 이게 재성을 분탈해서 이 재성은 일간이 먹고 사는 원천인데 이것이 자꾸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일간에게 이익되는 게 아니죠. 뭔가를 수단이나 도구를 활용하고 사용한다는 얘기는 편리함을 주고 그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인데 비겁을 용신이나 상신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나의 목숨의 원천이 줄어들어요. 즉 일간에게 이게 비효용이라 불리하게 돼요. 그런 논리 때문에 이 일간과 같은 오행에서 상신을 찾지를 않아요. 이것이 자평진전의 논리죠. 이게 천간에 떠 있는 글자가 일간과 같은 오행과 이렇게 격이 표관이 되면은 격과 일간과 같은 오행을 제외해 놓고 보면은 나머지 하나 남는 게 이게 재성이라는 거죠. 이게 정관이라는 얘기. 성격이죠. 이게 이제 인목이 격기자 자평진전의 용신이에요. 천간에 떠 있는 글자를 보니까 일간과 같은 오행인 이 신금은 상신으로 보통 안 잡죠. 같은 오행이니까요. 만약에 신금을 겁재를 상신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자평진전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신금을 사용할수록 경금에게 불리하게 돼요. 이 경금 일간의 목숨의 원천이 재성인데 이 신금이 이 재성을 분탈해 가기 때문에 불이익합니다. 따라서 경금은 자기의 겁재를 상신으로 삼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일간과 같은 오행을 제해놓고 보면 천간에 식신만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식신만. 그래서 제격이 식신의 사용을 받는 것을 상신으로 사용한다 소리죠. 이게. 그리고 제격패인 경우도 같죠. 이렇게 병화가 신월에 태어나서 경금이 투관됐죠. 그러면은 상신을 찾을 때는 얘 경금은 용신이거든요. 격이에요, 격고. 재성격이 되는 거죠. 제격. 얘하고 일간간하고 같은 오행을 제해놓고 보니 이게 그 인성만 남아있죠. 인성만. 천간에 떠 있는 글자가. 그래서 제격이 인성을 차고 있다. 즉 여기서 인성이 얘네들이 상신이 되는 것이죠. 상신을 여기서 경금으로 삼으면은 경금은 용신이라고 했죠. 격이라고 했죠. 상신은 그 격을 완성시키는 글자, 성격되게 하는 결정적인 글자가 상신이라고 했어요. 용신을 보필하고. 그러면은 천간의 네 글자 중에서 일간이 일간을 상신으로 삼지는 않는다고 했죠. 또 격은 이게 용신이죠. 얘를 보필하여야 잘 가장 파워풀한 글자가 얘인데 얘를 잘 써서 일간에게 유리하게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글자가 상신이에요. 얘네들이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천간 글자 보면은 상신이 얘들밖에 없어요.
이것이 제격 패인이 되는 것이죠. 제 성격이 인성을 차고 있다. 또요. 제격이 식신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보면요. 어, 자월의 모토라 제 성격이죠. 그래서 천간에 올라 떠 있는 글자를 보니까 이게 월의 모토는 일간과 같은 오행이니까 상신 후구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병화하고 이게 식신이 남죠. 인성과 식신, 얘들이 상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격이 식신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다. 이게 청간 글자 위주로 왜 이렇게 분류를 하고 나머지도 다 유사합니다. 왜 이렇게 청간 글자 위주로 삼는 이걸 분류를 하느냐? 천간은 동호해서 작용을 곧바로 한다고 그랬죠. 지지는 정한 상태에서 쓰임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자평진전 1권의 내용이죠. 1권, 3권 그런 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주를 보면은 이게 무슨 격인지 격을 찾아내고 청간 글자만 알으면은 금방 여기 7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만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첫 번째 경우는 제 성격이 제가 왕하고 이렇게 정관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제왕생관이구나.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제왕생관의 경우 그 우운의 그 희기를 알아보는 거죠. 그게 취운인 거죠. 이제 오늘은 이제 제격이 식신의 생을 받는 것을 상신으로 쓴다. 인월의 경금 제 성격이죠. 비겁과 같이 떠 있기 때문에 겁재는 상신이 될 수가 없고 그럼 식신만 남는구나.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쉽게 찾아내서 이 카테고리를 찾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식신을 상신으로 잡으면 격이 제 성격인데 이 사주에서 월이 그 격이기 때문에 월령이 가장 강해요. 즉 일간보도 힘이 막강할 수가 있습니다. 재성. 거기다 대고 식신까지 있으면 일간의 기운을 식신이 설기해가지고 재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제 나와 식신과 재성의 그 관계를 보는 것이죠. 식신과 재성을 한 묶음으로 보고 한편으로 보고 그것과 나와의 그 힘의 균형을 참고를 하다 보면 어떤 운이 좋겠다 금방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왜 이렇게 분류를 했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일종의 비법입니다. 그 어떤 선생님도 가르쳐 주지 않는 자평진전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를 소생이 반복해서 많이 읽고 얘네들끼리를 비교 검토를 해보니까 그 공통점이 그 천간 글자에 있어요. 천간 글자의 그 배합에 있는 것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간 글자의 속성, 천간 글자는 동원다. 그것이 자평진전 1권, 2권, 3권에서 이야기한 것과 수미일관 되게 논리적으로 이 얼라이먼트가 이게 정합성에 딱 들어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독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평진전이 정말 좋은 책이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오늘은요, 이 제격이 식신의 생을 받는 경우를 사용하는 경우, 즉 재성격이 식신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시운을 공부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격이 이렇게 한문에 처음에 나오는 게 격이라고 했죠. 제격이 식신의 생을 사용한다. 그래서 식신이 상신이 되는 경우, 그 경우 어떤 운이 좋고 어떤 운이 나쁘냐, 그걸 보겠다는 거죠. 평진전 원문을 보면 재성격이 식신의 생을 사용하는 경우, 이거를 이제 평진전 2권에서 그 격국의 성패, 거기서는 재봉, 만날 봉자를 써놨어요. 제격이 식신의 생을 만난 경우. 근데 여기 이제 사권에서는 재성격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데에서는 취운을 설명할 때 이 쓰룡자를 쓰고 있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소생이 그 이권을 공부를 할 때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이게 이권 할 때는 이권의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려야 이해하기 편하지. 이권 내용 플러스 지금 4권 내용까지 함께 말씀드리면 논리 체계가 다 그 헝클어집니다. 그래서 이권의 이권의 내용에 충실해서 말씀드려서 그 재봉식생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예. 요 경우는 즉 재성격이 식신의 생을 받는 경우는 재성이나 식신이 중하면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재와 식신을 한 덩어리로 놓고 그것과 식신과 재성의 힘과 나의 힘을 형량한다고 그랬죠. 이게 재와 식신이 강하다는 얘기는 내가 약할 가능성이 크죠. 이런 재와 식상이 식신이 무거우면 일간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하니까 일간을 도와주는 운이 좋은 운이 되는 것이죠. 일간을 도와주는 운은 인성운이나 비겁운이 좋다는 얘기죠. 반대로 재성과 식신이 가벼우면 얘네들이 가벼우면 내가 무거울 수가 있어요. 내가 힘 무거우니까 이때는 거꾸로 식신이나 재성운이 와야 힘의 균형이 맞는 거죠. 예, 그래서요. 일간이 무거우면은 중하면은 여전히 개운이나 식신운으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고문에서 고서에서 이렇게 행자 하나가 나와 있으면 운이 그쪽으로 흘러야 즉 재성운이나 식신운이 좋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 문맥상 여기서는 이제 운이죠. 지금 치운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다 함축적입니다. 이렇게만 나왔어도 아 운이 재성운이나 식신운으로 가야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이렇게 제격이 식신의 생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재성격이 왕에서 정관을 상신으로 사용하든 식신의 생을 받는 것을 상신으로 사용하든 일간이 약하지 않음을 전제로 일간이 약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왕 이게 제용 식생이 되면은 일간이 어느 정도 힘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거기에서 칠사론이 오면은 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다는 거죠. 일간이 어느 정도 힘이 있음을 전제로 식신을 상신으로 제격에 사용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칠사론이 오면은 식신 제사를 하면 되는 거죠. 온에서 날라온. 그래서 나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때 뭐 승진이나 이렇게 그런 걸 할 가능성이 큰 거죠. 반면에 정관운이나 인수운은 거꾸로 반대로 도리어 나쁘다, 길어지 못하다. 이게 금음 때 되면 어둡죠. 어둡다, 불길하다, 나쁘다라는 뜻이 있죠. 왜 정관운이 오면 나쁘냐? 식신으로 이렇게 재성을 생해서 이 식신이 상신이죠. 재성격을 성격시키는, 완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식신이에요. 식신이 상신이죠. 양간에 정관이 오면은요. 이게 양간이죠. 양간의 정관은 이게 정운이죠. 이게 정관이죠. 정관이 오면은 이게 상신하고 합을 해요. 식신하고 합을 해요. 그러면은 상신이 합반돼서 작용력을 못 얻죠. 그렇기 때문에 나쁘게 되는 거죠. 인성운이 왔다. 인성운이. 그러면 무토운이 오면은 이걸 그걸 하잖아요. 편인 도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나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이게 상당히 함축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서 선생은, 서라고 선생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 보면요. 자평균점 평주를 보면은
제격이 식신의 생을 받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즉 제 성격이 식신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곧 식신생제격이다. 즉 식신격이 재성을 생하는 격이다. 지금 이렇게 단정을 해놨죠. 다만 제가 월용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명칭을 이게 재용식생이라고 했을 뿐이다. 월이 재니까 재용식생이라고 했을 뿐이다. 근데 사실은 식신격이 재를 생하는 경우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고 그랬죠. 자평진전 그 원문에 심유천 선생이 지금 사람들은 명리를 몰라서 잘 구분하지 못한다. 즉 제격이 식신의 생을 받는 경우와 식신격이 어, 재를 생하는 경우, 그거를 함께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질타를 했죠. 원령 위주로, 격국 위주로 사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이게 제격이죠. 얘가 격국 용신이고요. 얘가 상신이에요. 임수가 이 격을 완성시키고 보필하는 것이 상신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적천수를 따르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적천수의 용신은 오행의 생극재화의 그 중화를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하는 글자가 용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적천수를 따르는 이게 1776년 자평진전이 쓰여질 당시까지만 해도 이런 격곡이 세분화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이 적천수식으로 아, 제격이 식신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식신격이 재를 생해서 생하는 경우, 즉 식신격이 재를 상신으로 쓰는 경우와 같이 판단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 이제 자평진전이 나오고 나서는 이런 게 예전보다 줄어들었죠. 그것이 자평진전의 그 혁혁한 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선생은, 설하고 선생은 적천수의 신봉자고 이 적천수로 사주를 통변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전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면 모릅니다. 재용 식생이라고 몰라서요. 그냥 식신생재라고 많이 표현들을 하죠. 소생도 2권, 3권 뭐 이런 거 1권 설명할 때 이 제격이 식신의 생을 받는 경우 이것을 식신생재라고 간헐적으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청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1권, 2권, 3권 할 때, 이걸 식신생제격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제격이 식신의 생을 받는 것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재용, 식생,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어섭티브가 이게 흡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이해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소생도 식신생제라고 간헐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평진전 4권, 5권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그 단어를 구사를 해야 되죠. 이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하고 선생의 평주를 요거는 식신생적격과 같다. 그것은 적천수의 논리다. 생각해 보면은 이 자평진전에서는 이 격을 완성시키는 게 상신이에요. 돕는 게. 이 격이 용신이거든. 그래서 이게 그 용신과 격국 용신과 상신의 체계가 그 프레임워크 그 체계와 적천수의 그 체계가 달라서 그래요. 대부분 이게 여기에 익숙해졌죠. 여기에. 그리고 또요.
이 식신생적격, 즉 제격이 식신의 생을 사용하는 경우는 일간이 경한 경우와 일간이 강한 경우를 그렇게 두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신강하냐, 신약하냐. 신약하면은 일간을 돕는 운이 마땅하다, 좋다는 얘기죠. 신약하니까 인성이나 비겁운이 좋다는 얘기죠. 어, 일간이 신강하면은 식신이나 재운이 좋다는 거죠. 이것은 곧 여기에서 얘기한 거고 동일한 내용이죠. 이것만 얘기를 안 했을 뿐인데요. 이것도 서 선생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랬어요. 이게 적천수식으로 이거를 식신생적격으로 본다. 이것과 같이 본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 그랬죠. 서 선생이 이렇게 보는 이유는 요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는 자평진전을 볼 때는 이 시스템을 따라가야 되죠. 격이 용신이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이 사주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사주는 재성격의 재성격의 주요 논점 거기에서 이야기를 한 양씨랑의 사주란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식신생재격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적천수로 보면 이게 식신은 앞에 있는 게 격인데 이게 완전히 이 체계가 자평진전 접근 방법과는 완전히 달라요. 월령이 지금 자평진전에서는 월령의 본기에서 격과 용신을 찾는 거죠. 얘가 용신이에요, 인목이. 용신이고 격이죠. 그러니까 재성격이 되는 거죠. 재성격이 그러니까 상신을 뭘로 하려고 상신은 원국 내에서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대운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일간과 같은 오행에는 상신 후보가 될 수가 없죠. 남은 건 식신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식신이 상신 후보가 되는 것이죠. 예, 예. 식신 생기격이고요. 요 사주를 보니 일원과 즉 일간을 일원이라고도 하죠. 일원대 재성과 식신이 아까 식신과 재성을 한 묶음 한 덩어리로 놓고 요 식신과 재성 이한 묶음과 일간 나의 그 힘을 형량을 해보면 해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보니까 서로 비슷하더라. 균등하더라. 한번 볼까요? 일간은 예, 여기서 장생을 얻었죠. 이게 적천수식으로 하면은 어, 경금은 여기 사화에 여기 장생을 그 근이라고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12운성을 양간, 음간 모두 동일하게 보는 속성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겁재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을 받았죠. 그래서 약하지 않죠. 왜요? 반면에 재성은 두 개가 이렇게 병립돼 있죠. 그리고 수로부터 생을 받죠. 약하지 않죠.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요 네 글자와 요 네 글자가 서로 비슷해 보이죠. 이렇게 비슷할 때는 이 식신과 정관의 세력과 나의 세력이 어느 정도 비슷하면 식신이나 재성운이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것은 마치 정관격에 있어서 나의 힘과 정관의 힘을 비교를 해보니까 비슷하면은 성이 재성으로부터 생을 받는 게 더 좋다고 그랬죠. 인성을 상신으로 쓰는 경우보다 재성을 상신으로 쓰는 게 좋아요. 나와 정관이 비슷하면 그와 같은 논리죠. 같은 차원이죠. 식신과 재성의 힘과 나와 나의 힘이 비슷하면은 인성이나 비겁 운보다 식신이나 재성운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요. 예, 이렇게 식신이나 상관이나 재운이 좋다. 그래서 요 대운에 보면 요런 운, 이걸 이제 상관이죠. 상관은. 이게 다 재성운이죠.
이거는 지는 인성 아닙니까? 지지는 방위로 본다고 그랬죠. 계절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뭐 동방 이런 식으로 방위로 올 때는 그 고향 향자를 쓴다고 그랬죠. 아니면은 그 땅을 의미하는 그 지지, 그 땅지자를 쓴다고도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 병화는 이 병우는 칠살이죠. 칠사루는 나쁘지 않다. 기피하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이유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죠. 왜 그러냐면 식신상관이 있어서 회국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여기 식신이 있죠. 병운이 오면 얘들이 식신 제사를 해서 얘들을 이 칠사를 관리 통제해서 더 이상 칠살이 나를 도끼로 찍어 누르지 않고 때리지 않고 잘 관리받은 통제받은 칠살은 정관으로 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정관은 나를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게끔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나의 목숨의 원천인 양명 지원인 재성을 비겁의 분탈로부터 보호해주는 거죠. 나의 목숨의 원천 근원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정관이 하는 거죠. 그 일간에게 가이드 역할을 하고 일간의 목숨의 원천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통제받은 칠살이 정관과 같은 기능을 하니까 어, 식신 제살로 통제받은 평관도 그 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죠. 또 이게 초봄이거든요. 초봄에 춥죠. 쇠는 또 차고. 그러니까 이거를 따뜻하게 한다는 거죠. 조, 병화로. 병화는 식간 시간에 그 말씀드렸죠. 맹렬하다고 그랬죠. 사납고 아주 세차다. 그래서 이 조우 측면에서도 좋기 때문에 병화가 나쁘지 않다. 조우를 해주니까 봄의 초기에 초봄에 수와 목의 화를 얻어가지고 이 수도 초봄에 춥죠. 화를 얻어서 무성하게 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좋게 작용을 하니까 이 칠살은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나쁘지 않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이 칠살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저평균전 원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칠사루는 나쁘지 않다. 꺼려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놨죠. 이게 모두 같은 내용이죠, 이게. 그리고 정관과 인성은 도리어 나쁜 운이다. 좋은 운이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문장만 보고서 소생이 지금 말씀드린 모두를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미 고수입니다. 고수. 이게 나중에는 이 원문만 읽으면 되죠. 너무나 이게 숨은 논리가 이게 다 숨어 있죠. 왜 관은 정관은 나쁘냐? 식신과 합을 해서 이 식신이 상신인데 상신이 합반된다는 얘기죠. 이게 작용력 상실. 그러면 상신이 작용을 못 하면 이 격을 성격시킬 수가 없는 거죠. 격전수식으로 얘기하면 용신이 합반된 거예요. 그러면 임철주 선생 적천수 천매 이런 거 보면 평생 하나의 일도 이룬 게 없다.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나오죠. 아주 흉한 사례라고 하죠. 인성은 왜 그러느냐? 인성 모토나 기토 오면은 이게 상신이 극을 받아서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 자평진전 원문만을 가지고 공부를 할 정도가 되면은 이미 사주의 기본적인 그 베이스 이게 거의 기본 가지고도 이 문장만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상당히 사주에 그 어느 정도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 읽어야 될 책이 자평진전입니다. 그러니까 초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공부를 해 나갈수록 더 사주가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복적으로 어, 보시다 보면은 소생이 어떤 느낌에서 어떤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걸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칠살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죠. 식신으로부터 이렇게 제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우상도 좋더라. 그래서 재물이나 이게 이제 활동이죠. 따뜻하게 하니까 내 활동도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나의 뭐 생각이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죠. 물도 따뜻해지고 나무는 그런 게 이제 어, 목표에 그 타겟팅하는 조준하는 그런 능력들이 좋죠. 그리고 또 재성은 또 여명에서는 본명에서는 또 남자에게 정을 주는 역할도 하는 글자거든요. 제가 관을 생하니까요. 여명에서는 관살이 남자거든요. 생이 주니까 정을 준다고도 볼 수가 있죠. 예. 이제 맹파 논리에서는 이제 그런 걸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거는 오행의 생극제와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하려면은 이 원문 읽는 게 좋아요. 이걸 자꾸 이 글자를 음미하다 보니까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어째서 정관과 인성은 좋지 않다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어찌 하가 붙으면 이게 물어보는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를 붙이면 안 되죠. 한문에. 없어요, 물음표가. 원문에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조금이라도 이런 글자로 인해서 좀 답답함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게 소생이 다뤄놓은 거죠. 붙여놓은 거죠. 어째서 정관과 인성은 도리어 나쁘게 되느냐, 나쁘다고 하느냐. 대개 정화, 관성은 경금일가니까 정화가 관성이죠. 그것은 임수와 합을 한다. 임수가 용신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요. 이게 요 논리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임수는 자평진전식으로 오면 이게 상신이에요. 상신을 합반시켜서 상신이 작용을 못해. 상신이 작용을 못하면 얘가 이 격을 성격시키고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완성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록이 되는 거죠. 좋지 않게. 이게 여기서는 이제 이 양반은 이게 용신이라고 하는 거죠. 요 시스템, 그 이 프레임워크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할수록 이게 더 어려워요. 이런 게. 이게 더 훨씬 쉬워요. 요게. 눈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인성은 왜 불길하냐? 야, 무투 인수가 오면은 극지한다. 인수를 상신을 극해가지고 얘가 이 격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얘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작용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격을 완성시켜서 성격시킬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용신이 상처를 입었다. 이게 적천수에서는 얘가 용신이잖아요. 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이게 인성운이나 정관운이 오면은 나쁘다고 여긴다. 나쁘다고 한다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이게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반복해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소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적천수 천미도 이런 자평진정 원문 읽듯이 모두 그 원문을 봤기 때문에 양자를 놓고 보면은 이게 훨씬 더 쉬워요. 이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네. 그런 내용은 별 차이 없죠. 지금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한 거죠. 아까 이 원문 내용과 동일한 것이죠. 자평진정 원문 내용과요. 표현만 적천수에서는 여기 임수를 용신이라고 한 거고 여기서는 지금 상신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당연히 상신이 되는 거죠. 왜 상신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이건 이미 자평진전 2권에서 누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누누이 소생이 얘기를 했죠. 자평진전은 굉장히 논리 체계가 숨이 일관돼서 폭포수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어, 떨어지듯이 앞에서 언급한 것은 다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공부가 될수록 여기서는 이게 식신이 상신이구나.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정도가 돼야죠. 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또 그리고 그렇게 되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생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소생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있겠죠. 예, 그래서요. 오늘 정리를 하면은요. 제 성격이 식신의 생을 받는 것을 사용한다. 즉, 제격이 식신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재와 식신이 무거우면 중하면 재와 식신이 무거우면 내가 가볍다는 의미이니 이때는 인성이나 비거분이 좋다. 그 얘기고요. 거꾸로 얘네들이 가벼우면 내가 무겁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식신운이나 재성운이 좋다. 그 얘기고요. 그러면은 칠살운이 오면 어떠냐? 이렇게. 칠살운이 오면은 좋다. 왜? 식신으로 제사를 해서 이 칠살이 정관화해서 나를 좋은 쪽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칠살은 나쁘지 않다. 꺼려하지 않다. 반면에 정관운이나 인성운은 나쁘다. 정화가 오면은 이 나의 상신을 작용력, 합반시켜서 작용력을 상실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상신이 작용을 못하면 격이 완성을 안 되죠. 성격이 안 되죠. 또 인성운이 오면은 이 상신이 극을 받죠. 그래서 역시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안 좋다. 이게 아주 이거 알고 나면 얼마나 이 명쾌하고 군더더기 1도 없어요. 아주 볼수록 참 좋은 거죠. 예, 소생이 이것만 얘기해서는 가뜩이나 한문이고 또 재미없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뭐 농담적으로 뭐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자평진 좀 정말 오래 걸립니다. 예,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거품이나 불필요한 말씀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죠. 평주에서 서 선생처럼 이게 제격이 식신의 생을 받는 것을 즉 식신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것을 식신생제격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것과 사실상 같다고 보는 것은 이 논리 때문에 그렇죠. 전수. 그러나 자평진전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 논리보다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이 논리는 나중에 적천수 공부를 할 때 충분히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이걸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놔야 이것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가 어딘지 서로 섞여 있고 불분명하면 내 이 생각이 지금 이게 적천수적인 논리인지 자평진전 논리인지 적천수 논리인지 이제 헝클어져 가지고 구분할 수 없으면 정말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리 공부 아주 초학이 이 자평진전 공부하기가 더 좋아요. 이 대부분 이걸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경우거든요. 소생도 거의 5, 6년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이것도 일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섞여가지고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뭐가 문제? 지금 이게 자평진전 논리인지 적천수 논리인지 아예 백지 상태에서 이걸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뭐가 이게 이 도화지에 뭔가 그림이 있으면 그걸 싹 지워내고 다시 그려야 되거든요. 소생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시행착오가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생이 예전에 시행착오를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좀 줄이는데 약간의 그 어시스트 도움을 드리고자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인기가 없어요. 예, 이렇게 접근하면은 이게 이제 심 선생이 자평진전에서 이거를 식신생접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람들은 원령 위주로 격을 찾고
그 격에 이 사조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배합시켜서 원령의 저 격에 배합시켜서 그 희기를 봐야 된다. 또 우운을 볼 때도 이 우운을 사주 여덟 글자에 각각에 배속시켜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일종의 이 격이에요. 여덟 글자에 배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원령이에요. 이 격이죠.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되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제격이 식신의 생을 사용하는 경우 이것을 식신생자와 동일시 하는 것은 적천수의 논리지 자평진전 논리가 아니다. 그러면 이게 모른다는 거죠. 이게 명리를 모르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 심 선생이 이 자평진전을 쓸 때 당시는 이렇게 격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종의 정말 혁신이에요, 혁신. 아주 대단한 거죠. 그러나 지금도 역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한다. 그것은 이 자평진전을 강의해주는 양반들이 정확하게 이걸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 했었냐? 그들이 이걸 설명해 줄 능력이 없었던 거죠. 왜 그랬느냐? 이 자평진전, 이게 한국에서 공부를 할 때 자평진전 평주를 한학자들이 번역해 놓은 걸 가지고 그 번역본으로 공부를 한 거죠. 이게 한문으로 해도 이렇게 전부 다 이게 상신을, 자평진전에서 상신을 이렇게 용신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용신은 자평진전에서는 격인데, 이게, 이것도 어려운데, 이걸 한학자들이 이런 논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해서는 정확하게 이 자평진전을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평주를 아무리 봐도 이 원리를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적천수식으로 풀어놨지. 자평진전 논리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번역본으로 공부해서 익히는 선생님들이 후학들을 가리키니 그들이 소생이 보기에는 격을 못 심유천 선생이 격을 그 잡은 것과 그 동일성이 없어요. 자평진전대로 격을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다 많아요. 아마 조금 이게 4권, 5권에 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면요. 일반론적인 것은 어느 정도 맞춰요. 그러나 4권, 5권 내용 이런 걸 물어보면 제가 생각하기엔 50%, 60%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40%, 50%는 이 재평진전에서 격을 잡은 것과 그걸 생각을 못 해. 그게 우리 명리학계의 현실이지 않나. 예.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해서 이런 사주를 보고 식신생적격이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오래 걸린다. 그리고 바둑으로 치면 만년 7급이죠. 안 늘어요. 예,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제격이 인성을 차고 있는 경우 여기에 취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